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고품격 컨설팅 쇼 명동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테크를 사랑하는 남자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진화된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스페셜 게스트로 오늘 모신 저희 고준석 교수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시황과 그리고 저희 매수 전략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교수님 모시고 이제 프리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기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좀 사실이잖아요. 거래 강도라든지 거래 지역 확산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님이라면 추격 매수를 고민하실 것 같은지. 그럼 언제 하나요? 지금 해야지. 지금이라도 네, 늦지 않았다.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게 내 집 마련은 자산 관리의 기본이에요. 소득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실물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 거거든요. 주택 가격이나 뭐 상가 건물이나 땅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은 항상 우상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신고가가 창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다음에 그게 또 파괴도 됩니다. 창조됐다가 파괴됐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0년 단위로 끊어보면은 우상향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또 우리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오늘이 가장 싼 나라니까요. 그러네요. 그럼 사주는 게 뭐예요? 예의죠. 당장이라도 네네.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그러니까 이 실물 자산도 물론 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실물 자산의 이 가치는 인플레이션 감안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예요. 우리 소득이 늘어난다는 전제. 제가 2007년도로 기억이 돼요. 고객들 30명을 모시고 해외 투어를 갔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투어를 갔는데 그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지금 2억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언론에다가 이제 10년 후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평당 5천만 원을 넘어갈 거다. 그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 실물 자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실물 자산 가치가 더 빨리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거. 근데 경제가 이제 뭐 추락하는 나라들, 펀더멘탈이 안 좋은 나라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일부 국가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가격 자체가 안 오르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은 10년 뒤에 우리나라 소득이 1인당 뭐 GNI가 4만 불을 넘어서 5만 불로 간다. 네네. 통화량이 지금 이제 지난 4월 기준으로 4,010조 원이에요. 네네. 지난해 말 대비해서 100조가 늘었어요. 통화량도 이게 뭐 5천조를 넘어서 6천조로 간다. 그러면은 오늘 집을 내 집 마련 안 한 사람들은 후회하겠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화폐 가치 그리고 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저도 너무 동의하는데 저희 그 인구 감소 이슈가 또 있잖아요, 교수님. 성장을 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꾸준히 증가를 지속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그게 가능할지 그건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되는 상황에서는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파트 젖은 데들은 4인 가족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획분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1인 세대가 900만이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숫자는 더 부족해지는 거죠. 인구 절벽에 대한 얘기는 2015년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 떨어진다 했는데 네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표가 뭐 현 대통령도 그렇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남는데 그렇게 공급할까요? 그러면은 270만 오면은 분당이 59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10만 가구예요. 그러면 이제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몇 개? 270만 오면은 27개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단기간에 그 공급이 가능할까요? 비탄력적이잖아요. 예. 공급은. 예. 그러니까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수급의 불일치로 상승하면 있겠네요. 올라가겠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시장 기능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급. 그 다음에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출의 양이 줄어든다든지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그게 이제 금리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시장 기능을,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데 IMF 때 대출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뭐 그때 10% 뭐 넘지 중학교 않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금리에는 신경 안 썼을 나인데 그럼요. 그때는 학용품 좋은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는 뭐 13%에서 15% 사이였어요. 그때 연체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지금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PF 네네. 여신에 대해서 막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PF 여신이 지금 금융권에 135조인데 여기 연체율이 2.7%예요. IMF 때 기업 여신 연체율은 8%예요. 걱정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이 금리가 지금 높다고 하지만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후단으로 뭐가 공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공급은 지금 비탄력적이라 시장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5, 6년, 7, 8년, 10년 뒤에나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지금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이런 시장 상황이라고 하면은 가격은 계속 이제 우상향할 것 같아요. 네. 청약만 기다리고 있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2의 둔촌주공 혹시 어디? 3.3 제곱미터당 지금 1억 2천, 1억 3천이에요. 평당 2억도 보는데 2억 이상 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대면은 20억 정도 괜찮은 아직 양호해 보이는 지역. 바로 찍어달라고요? 얼마 찍지도 않았는데 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 지역의 집값은 오른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때 또 법이 바뀔 겁니다. 이건 편집해 아니, 주세요. 왜 편집을 해요?